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돌아왔어요. 자, 두 번째 시간 2강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인간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냐라고 했을 때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진짜 긴 시간인데 이 46억 년의 긴 시간 중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지구에 태어난 거는 400만 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또 이 400만 년, 인간이 지구에 태어난 400만 년의 시간 중에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실제로 문자로 기록을 해서 사료를 남겨놓은 시기, 이 시기는 또 한 약 5천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앞에 399만 5천 년은 우리가 역사적인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 이거를 그래서 반으로 나눕니다. 반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기록이 있을 때까지로 나눠요. 그래서 기록이 있는 시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역사 시대라고 흔히 부르고요. 그다음에 기록이 없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원시 시대죠. 이 원시 시대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선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사라고 하는 거는 역사보다 먼저 온다. 역사보다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 나중에 들어온 애는 후배, 먼저 들어온 애는 선배, 먼저 태어난 사람은 선생님, 태어날 생자 이런 것처럼 역사보다 앞에 있는 시대는 우리가 선사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선사시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인류의 출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그대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좀 발달 과정을 거쳐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초의 인류를 교과서에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부르고요. 우리의 바로 직계조상, 우리랑 제일 가까운,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약간 원숭이 같은 모습에서 점점 현생 인류 같은 모습으로 발달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뭐 호모 에렉투스니 뭐 네안데르탈인이니 여러 고인류들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은 고인류학이나 고생물학에서 다룰 부분이지 역사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최초의 인류였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리랑 가장 가까운 호모 사피엔스 이 정도만 그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자, 인류는 최초의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던 인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생긴 게 정말 다르잖아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우리같이 황인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최초에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나 생김새나 이런 게 달라졌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 아무튼 인류의 출현은 그냥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는 건 역사 앞에 문자 기록이 남아있기 이전의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역사를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명확하게 시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서 이 긴 300만 년 이상의 이 시기를 어떻게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크게 먼저 돌을 사용해서 기구를 만들었던 석기시대 그 다음에 청동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을 사용하는 철기 시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오면은 굳이 뭐 도구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기가 남겨놓은 기록이 있잖아요. 역사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시대를 복원하고 구분하는 게 가능한데 선사 시대는 기록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나눕니다. 그런데 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 또 너무 길어요. 수백만 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석기 시대는 또 특별히 반으로 쪼개서 구석기와 신석기, 오래된 석기 시대, 옛날의 석기 시대는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고요. 그나마 좀 가까운 석기 시대는 우리가 신석기 시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먼 옛날인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림에 옛날 사람들의 모습을 충실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뗀석기를 제작하고 있다. 석기, 돌로 만든 도구, 돌로 만든 기구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석기래요? 뗀석기, 뗀석기. 뗀석기는 왜 이름이 뗀석기일까요? 떼어내서 뗀석기입니다. 원래 뗀석기는 이렇게 큰 돌멩이였을 거예요. 근데 돌멩이 중에 이쪽 부분을 어떻게 한다? 뿅 떼내고 이쪽 부분을 어떻게 한다? 뿅 떼내는 거예요. 돌로 쳐가지고 부셔가지고 탁 떼내는 거예요. 촥 쳐가지고 탁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은 손잡이처럼 둥글둥글한데 위쪽은 깨어진 부분이 어때? 살짝 뾰족하죠. 엄청나게.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꽉 찍거나 착착착착 할 수 있는 훌륭한 기구가 되는 거죠. 뗀석기가 되는 겁니다. 뗀석기의 종류를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초보적으로 집게라고 하는 게 있네요. 집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원래는 여기 위에도 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탁 쳐가지고 날려보내고 이 부분 탁 치고 이 부분도 척, 이 부분도 척 해가지고 어때요? 아래쪽에는 둥글둥글하게 원래 돌멩이가 남아있지만 위에 쪽은 떼버렸기 때문에 뾰족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 아래쪽을 잡고 여기 아래쪽이겠죠? 여기 아래쪽을 잡고 꽉 찍어버릴 수 있죠. 뭐 나무 껍데기를 뺏긴다던가 아니면 동물의 뼈 같은 거를 부셔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보충원인 뭐 골수 같은 것들 먹을 때 우리가 집게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집게 이외에는 또 뭐가 있냐? 주먹 도끼라는 것도 있어요. 자, 쉽죠? 주먹 조끼가 아니라 주먹 도끼입니다. 자, 주먹 도끼는 뭐 하는 거예요? 도끼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주먹에 쥐고 쓰는 도끼다. 그래서 역시나 이쪽은 떼어내가지고 날카롭게 날을 만들었고요. 아래쪽을 주먹으로 쥐고 쓰는 구석기 질 때 가장 많이 쓰던 뗀석기의 종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주먹 도끼가 되겠습니다. 자, 그에 의해 승배 찌르개라는 것도 있네요. 자, 쉬워요. 찌르개. 뭐 하는 거겠어요? 찌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찌르개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 승배 찌르개라 돼 있어요. 자, 승배 찌르개는 무엇이냐? 자, 찌를 건데 우리가 그냥 찌르는 것보다 막대기 같은 데다 꼽아가지고 찌르면 멀리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대기랑 이 뗀석기를 연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연결하려면 그냥 연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다? 아래쪽에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결 부위 찌르개라고 하면 너무 이름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결 부위를 뜻하는 승배라고 하는 한국말이 있어요.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래서 이 승배 찌르개, 연결 부위가 있는 승배 찌르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 날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돌멩이를 떼어내서 만들었다. 돌을 깨서 뗐다. 뗀석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의 식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석기 시대 때는 식량을 어떻게 얻었냐? 바로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은 채집을 했습니다. 뭐 사냥은 쉽지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고요. 채집은 이제 산이나 들에서 열매나 그런 곡식 같은 것들 이렇게 따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우리가 식량을 얻었다. 그런데 이 사냥과 채집의 특징이 무엇이냐?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 이 시기의 인류는 아직 식량을 스스로 생산해내지는 못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랑 다르게 자기가 먹을 것들을 스스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거. 자연에 돌아다니는 동물을 사냥하거나 자연에 나 있는 사과를 따거나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직 동물을 울타리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사과를 우리 집 뒷동산에다가 막 심어가지고 내가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키우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냥이랑 채집을 하다 보니까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냥하기 위해서 무리 짓고요. 더 많이 하기 위해 채집하기 위해서 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무리별로 이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맛있는 여기 보니까 코뿔소가 있네요. 코뿔소가 엄청 많았어. 근데 사냥을 너무 열심히 해서 코뿔소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다음에 다른 코뿔소를 잡고 싶으면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에 사과가 많아가지고 사과를 맛있게 다 먹었어. 그런데 이 사과를 다 먹어버렸어. 그럼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죠? 사과가 다시 날 때까지 옆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구석기 시대 때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이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이 아직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근사한 집을 지어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살았냐? 일단 동굴에 삽니다. 동굴 너무 좋죠. 이렇게 빵 뚫려 있고 안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바람도 막아주고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굴에 살 수도 있고요. 동굴 이외에는 또 어떤 것들을 지었냐? 막집이라고 하는 집도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원된 겁니다. 구석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막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땅 위에 마치 천막처럼 임시로 지은 거예요. 천막이 어때요? 그냥 땅 위에다가 바로 딱 세운 게 천막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땅 위에다가 천막처럼 임시로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막집이라고 합니다. 요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이동 생활이었다.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뭐 그림을 보니까 불을 사용하는 장면도 있네요. 불을 우리가 사용하면 뭐가 좋아요? 추위나 맹수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불을 이용해 가지고 고기를 익혀 먹으면 어때요? 질병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살게 되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 불을 사용하면서 인간의 생활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위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 어떤 사람의 뼈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사람 뼈 주변에서 꽃가루가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꽃가루를 뿌려놨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때요? 지금 누워있는 모습이 아주 가지런하게 이렇게 잘 누워있죠. 자, 사람이 죽을 때, 아, 나 이제 죽어야겠다. 이쁘게 죽어야지. 꽃가루 뿌리고 이렇게 옆으로 싹 누워서 죽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을 이런 형태로 가지런하게 눕히고 그 옆에다가 꽃가루를 막 뿌려줬다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지금의 장례식처럼.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지만 마치 지금처럼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는 문화가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이외에 또 동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굴 그냥 두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굴을 장식합니다. 우리는 이 동굴 장식한 걸 뭐라고 부른다? 동굴 벽화라고 부를 거예요. 동굴 벽화. 그래서 동굴 벽화의 내용은 뭐예요? 주로 동물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어요. 왜? 네. 교과서에는 뭐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동물을 좋아해서 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동물 너무 좋아하니까 빨리 잡아가지고 먹고 싶고 많이 먹고 싶고 이러니까 이 동물 벽에다가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동물을 왜 좋아하나?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우리도 지금 벽에다가 여러분들 장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장식해요? 아니면 싫어하는 걸로 장식해요? 좋아하는 걸로 장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벽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대상들의 그림을 아이돌 그림이나 이런 거 붙여놓고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냥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일은 이 맛있는 사슴 꼭 만났으면 좋겠다. 내일은 맛있는 뭐 이게 사슴인가요? 뭐 사슴 멧돼지 이런 것들 꼭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냥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또 구석기 시대 때 만들어졌던 여성의 조각 모양이 있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 되게 특이하죠. 자, 어때요? 배가 크고 가슴도 엄청 크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얼굴은 어때요? 얼굴은 제대로 표시도 안 돼 있어요. 머리카락인가요 이게? 제대로 표시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대에 중요했던 것들은 얼굴이 아니라 몸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몸도 어때요? 지금처럼 날씬한 몸매를 선호한 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글래머러스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슴도 크고 배도 큰 거. 왜? 가슴이 크고 배가 커야지 아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잘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숫자를 늘리고 우리 부족의 숫자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조각상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조각상을 보면은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이상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시대에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여성의 모습을 우리 당시에 조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우리도 지금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연예인들 간판이 막 서 있잖아요. 똑같은 크기로 막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서 있고 막 들어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간판이 돼 있잖아요. 잘생긴 남자, 이쁜 아이돌 막 이런 것들이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못생긴 사람이 아니라 왜 잘생기고 이쁜 아이돌들 모양으로 간판을 만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모습이
지금 21세기에는 이상적인 외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얼굴도 요만하고 그다음에 막 날씬하고 팔다리도 길고 얼굴도 피부도 좋고 그죠? 그런데 구석기 실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석기 실 때는 그런 것보다 얼굴 봐봐요. 얼굴 표현도 안 했잖아요. 얼굴 하나도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각상을 조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24년이잖아요. 만약에 뭐 시간이 흘러서 한 2024년이 됐다고 칠게요. 10,000년 정도 흘렀어. 그럼 10,000년 정도 흐른 뒤에 지구인들은 2024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잘생기고 이쁜 아이돌들을 보면서 아이 뭐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재미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로 넘어왔습니다. 신석기 역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 석기를 만들고 있네요. 그런데 무슨 석기래요? 간석기래요. 자, 여러분 유추할 수 있겠죠? 왜 이름이 간석기일까? 그래, 석기, 돌로 만든 석기긴 한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 갈았다. 그래서 우리가 간석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갈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표면이 매끄럽죠. 떼는 건 어때요? 약간 팍 해가지고 떼는 거기 때문에 정교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가는 거는 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갈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것들 정교하게도 우리가 석기를 만들 수 있는 간석기가 신석기 시대 때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좀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석기 이외에는 또 뭐하고 있냐? 토기도 제작해요. 토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들이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토기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토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 그릇이 왜 밑에가 뾰족한가요? 그릇은 뾰족하게 되면 쓰러지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그릇이 다 평평한데 이때는 이게 맞아요. 왜냐? 이 사람들이 지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물가 옆에 흙바닥에 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뾰족한 것들이 있다면 바닥에다가 뾰족한 걸 흙에다가 콕 박아버리면은 땅에다 콕 박아버리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들리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를 뾰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뭐 이 시기부터 우리가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량 생산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신석기 시대에 이르면 드디어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농사를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농사를 경작한다 라고 해서 농경이라고 부르고요. 가축을 기른다 라고 해서 목축이라고 불러요. 목은 기를 목이에요. 왜 우리 양 같은 거 막 잔뜩 기르는 걸 뭐라 그래? 목장이라 그러죠. 목장. 그리고 축은 가축이에요. 그래서 가축을 기른다. 그래서 목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인간이 더 이상 물론 사냥도 할 수도 있죠. 사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냥이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으면 울타리 쳐서 기르면 되니까.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거. 채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집할 수 있죠. 하지만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우리 동네에서 농사 지어서 키워가지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아주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 인간이 더 이상 이사를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이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착 생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놨는데 내일 모레 이사 간다. 너무 아깝죠? 내가 열심히 멧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키워놨어요. 그런데 버리고 이사 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된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을 짓는 기술도 발달해요. 그래서 무슨 집이 나타나게 되냐? 움집이라고 하는 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움집. 땅바닥을 움푹 판 다음에 만든 집이에요. 막집이 그냥 평지 위에다가 임시로 지은 집이라면 움집은 조금 제대로 땅을 파가지고 견고하게 지붕을 올린 그런 구조가 움집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는 뭐 불 같은 것도 피웠고요. 그다음 벽을 팠기 때문에 좀 바람 같은 것도 막아줄 수 있고 땅이 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견고하기도 했겠죠. 자, 그래서 움집 동굴이나 막집보다 훨씬 발달된 주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마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2024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를 안 가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식량 또한 스스로 생산해서 먹기 시작하더라. 이거는 정말 인간의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신석기 시대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서는
과거 시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것을 혁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들로는 볼까요? 뭐 이제 뭐 옷을 제작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실이나 아니면은 뭐 바늘 같은 것들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뼈로 만든 작사를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물고기를 잡고 있다. 근데 물고기를 잡는 거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 아닌가요? 아, 그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을 때 뭘로 잡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뭘 잡고 있어요? 그물로 잡고 있죠. 그냥 단순히 막대기로 찔러 잡는 게 아니라 그물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물을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이제 신석기 시대쯤 가면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2강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에 대해서도 다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석기 시대 때는 오래된 석기, 신석기는 새로운 석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도구로는 돌을 떼어내서 만드는 땡석기, 돌을 깔아버리는 간석기, 식량은 사냥이나 채집, 식량을 농경이나 목축 어떻게 한다?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다. 생산이 가능해졌다. 반드시 체크를 해주게 되고요. 이 식량을 어떻게 얻느냐랑 관련이 있었죠. 사냥이랑 채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고요. 이동하기 때문에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고요.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뭐 동굴에 동굴벽화도 그렸었고요.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 구석기랑 신석기 우리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 둘 다 아직은 인간 사회에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평등한 사회였어요. 아직은 식량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식량을 둘러싸서 어떠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겨우 벌어먹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냥 겨우 해가지고 겨우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농사 해가지고 나온 거 넉넉하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무슨 막 기계로 막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막 식량 종자가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농사 짓는다 그래서 막 식량이 막 생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신 조금 생산해가지고 우리끼리 나눠 먹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계급이 없는 빈부의 차이가 없는 평등한 사회가 이 시대였다. 이렇게 여러분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 다 끄는데 왜 갑자기 이런 새로운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이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구석기랑 신석기 차이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수고가 많았어요. 3강에서 만나요. 안녕!